안녕하세요. 오늘은 합격수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작성을 했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2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임용 카페에서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전공 스터디를 할 선생님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짝스터디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짝스터디 쌤과 함께 체크리스트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임용 카페에서 스터디원을 구했고 짝스터디 쌤이 저와 너무 성향도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1년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스터디를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위상 1년 커리를 들었었고, 짝스터디 쌤도 재작년에 위상 커리를 들었고, 작년에는 이제 최단 커리로 1년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했냐면, 우선 제가 위상 기반으로 해서 리스트를 먼저 작성을 쭉 해 나갑니다. 우선 기본서와 이제 심화 내용을 바탕으로 미교론이면 미학, 지각이론, 아동미술, 발달 단계, 미술 교육 파트 이렇게 다 나눠서 표현 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사회 재건주의 미술 하고 DBA, 시각문화 미술 교육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제가 먼저 크게 큰 틀을 잡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짝스터디 쌤을 드렸어요. 그럼 짝스터디 쌤은 제가 한 그 리스트를 한번 이제 쭉 훑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빠져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위상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상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최단 강의에서는 강조됐던 부분들을 이제 추가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했던 체크리스트는 위상과 최단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이후에 가을에는 김성희쌤 문풀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성희쌤이 또 강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가면서 체크리스트를 이제 완성을 해 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강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더블 체크하면서 이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 그 한 회독을 돌리는데 2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짝스터디 쌤이랑 저랑 약간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했어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서 한번 회독할 때 좀 꼼꼼하게 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어차피 시간이 없을 거니 1회독할 때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좀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회독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저희가 너무 이제 진도가 느려서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짝스터디 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원하는 또 지원했던 곳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제 본인 이제 스타일에 맞는 공부 스타일로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지금부터는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그 파트별로 큰 흐름과 맥락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본서나 심화 자료에 이제 부분적인 내용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큰 흐름을 이제 놓치기가 쉬워요.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변천사 같은 것도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흐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두 인출을 하기 위한 이제 문제 리스트로서 이제 활용을 했다는 점인데, 한번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2회독 할 때나 이제 3회독 그 짝스터디 쌤하고 이제 서로 설명해주는 식의 구두 인출 스터디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서로 내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파트에 치중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파트를 좀 부족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그 옆에 내가 이 파트를 몇 월 며칠에 공부를 했는지 그 주기를 이게 차례대로 다 써놨었어요, 옆에.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파트는 좀 소홀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크리스트에 문제를 쓰고 그 옆에는 항상 체크리스트가 묻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기본서의 페이지라든지 뭐 심화 자료의 페이지 수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관련 내용이 있는 페이지 수를 이제 찾아서 목차용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막판 되면 이제 사실 책 찾고 이러는 것 자체도 약간의 정말 작은 시간들이지만 약간 소요되는 시간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기본적인 내용에 이제 소홀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에요. 리스트가 기본서에 있는 교재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문제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있는 그 틀인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조차 모르는데 그 외의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중심을 잃는 공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체크리스트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100% 소화를 하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화시켜 나가지 않는가, 내가 기본을 잘 잡고 있는가 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구성적인 면에서는 총 6개 파트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파트로는 이제 미술교육론과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회화랑 조소, 판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공예 디자인,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동양미술사로 인도, 중국, 일본 미술 다 포함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미술사를 이제 조형사랑 함께 정리를 해 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양미술사 해서 총 6개의 파트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트의 순서대로 짝스터디쌤하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통 저는 상반기에는 8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짧게는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이게 처음엔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범위를 정한 부분까지는 무조건 마무리를 하자 하고 봤더니 정말 하루는 한 2시간까지도 오전에 전화로 계속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이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상반기고 하니까 급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더 상반기에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두면 확실히 하반기에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7월 중순까지 꼼꼼하게 1회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2회독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때도 안 보고 구두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고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읽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바탕 위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설명을 하는데도 굉장히 버벅버벅되고 시간이 꽤 이제 지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만큼 내가 예습을 충분히 했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 단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맞는 이제 짝스터디 쌤과 함께 이제 타이트하게 열심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회독까지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표현 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를 또 한 번 돌렸어요. 3회독까지는 진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랜덤으로 진행을 했어요. 처음부터 체크리스트를 한 바퀴 돌리다가는 시험장까지 4회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돼서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부분, 뭐 내가 아무래도 이제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는 부분들을 서로 이제 랜덤으로 질문을 해서 그때는 책 보지 않고 암기한 내용을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구두 인출을 끝까지 진행을 했어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백지 스터디를 진행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백지 스터디를 하다 보면 자꾸 졸게 돼가지고 저는 백지 스터디가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쓰다가 갑자기 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구두 인출이 저한테는 좀 맞았었거든요. 구두 인출이어도 내가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 인출을 계속 활용을 끝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했던 그 울산 선생님과 이제 저랑 이제 모두 올해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배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혹시 체크리스트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체크리스트는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 인용 카페 같은 곳에 판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약속하실 분들만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체크리스트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날씨도 요즘 정말 좋아지고 밖을 보면 정말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조금만 참고 견디셔서 내년에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파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